2026년 3월 4일 아침 6시에 이렇게 모두 깨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작부터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GL그룹의 필독서인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아빠라면 부자 아빠가 되고 싶지 가난한 아빠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안 계시잖아요. 엄마들도 예전에는 그냥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어 이런데 요즘은 달라진 거 아시죠? 엄마도 나가서 일해.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이제 정말 자본주의 안에서 진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 못하는 엄청난 그런 권력의 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책에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정말 뼈 때리는 또 주옥 같은 이런 말들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뭔가를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막연히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냥 하늘에서 돈이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나눈 내용들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일단 로버트 기요사키 하면 가장 핵심이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해서 또 단순히 그 어떠한 직업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어떠한 방식과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방식에 대해서 가치관이라던가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또 어떠한 사업가의 마인드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오늘 52페이지부터요. 여러분들 그 혹시 잘 못 읽어서 또 다시 어제 읽은 부분 읽을 필요 없으시고 일단 오늘은요. 52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집중 독서한 후에 저는 6시 30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님들 열심히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들에서 아마 이렇게 저랑 똑같은 뭐 마음 아니겠어요? 이 안에서 주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한테 좀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사분면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사다리를 어디에 세우고 올라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다리의 어떠한 정확한 이사분면과 S사분면과 또 비즈니스 B사분면과 I사분면 돈은 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이사분면과 S사분면에서 아무리 애써도 구조 자체가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까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빠져나오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재정의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통제권을 내가 쥐고 싶다면 사분면 자체를 옮겨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사업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에요? 돈 많아서 또 요즘 같을 때 뭐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또 부동산 잘 될 때는 부동산도 투자하고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돈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고방식이라는 거, 우리의 어떠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요. 특히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영 리치들 정말 젊은 날에 부자가 되는 이런 친구들이 뭐 코인으로 주식으로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가로 정말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도 정말, 그,
부자가 된 사람, 영 리치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이 똑같이 20대에 음식점에서 알바로 시작을 하더라도 누구는 뭐예요? 그냥 시간당 어떻게 사장님한테 시간 때우고 월급 받아가지, 알바 받아가지라는 마인드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이거 돈 되네? 이거 저렇게 하니까 또 이거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스트머니를 모아가지고, 내가 조그맣게라도 정말 가게를 열고 조금 조금 키워가면서 노하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떠한 자본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스펙,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라는 어떠한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거에 대해서 보는 어떠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평생 그냥 월급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시간당 노동을 더 이렇게 뭔가 가치를 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스스로 그 대신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 좋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또 그만큼 따르는 나의 어떠한 책임 또한 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 대부분의 사업은 더군다나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용기 없이 조그만한 진짜 뭐 떡볶이 가게 뭐 아니면 뭐 짜장면집 뭐 옷가게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아져서 자영사업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크게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에는 결국은 엄청난 용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어떠한 내면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러면 이렇게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이유는 여기서 6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비활성의 소득의 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뭐 말이 활성, 비활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비활성 소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67페이지에 나오죠. 자산소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요, 대중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물 아껴 쓰게 하려고 이렇게 누르고 나면 내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잠깐 나왔다가 금방 멈추잖아요. 여기 표현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쵸? 우리의 대부분의 그 이사분면 직장과 직장인과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또 셀프 인플로이 자영사업 내가 아무리 지금 뭐 나의 어떠한 노하우를 통해서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눌러야지. 그리고 누르고 있다가도 잠깐은 나오지만, 어느샌가 그냥 물이 딱 끊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고민이었던 노동소득,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란. 이걸로는 절대 인생이 자유로울 수 없고,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 틀면, 이제 수도꼭지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는 틀어놓으면 잠그기 전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 아껴 쓰라고 물 잠그라고 막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왜 계속 나오니까. 근데 돈이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물도 계속 나오니까 편한데 그쵸? 저 목욕탕 가면 아유 너무 빨리 끊겨가지고 샴푸하다가도 물이 빨리 끊기면 또 눌러야 되고 막 눈은 매워 죽겠는데 이럴 때 많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무한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욕탕보다 훨씬 편하다 이랬는데 이게 물이 아니라 돈이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졸졸졸이라도 그쵸? 콸콸콸 정도 아니라도 졸졸졸이라도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근데 콸콸 나오면 더 좋겠죠. 그게 비활성 소득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잠자는 동안에도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정말 계속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자산소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은 정말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고 또 자본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찾다 보니 뭐가 있었어요. 또 누구랑 같이 찾았대요? 도널드 트럼프하고 같이 찾았대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소실적 같이 놀았던 그 친구가 누구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여기서 69페이지에요. 69페이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69페이지가 아니네요. 74페이지에 그런데 나도 처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74페이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만나고 또 권유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나는 이렇게 답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네. 하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미 사업의 구축의 프로세스에 꽤 정통한 상태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다. 나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야라고 단정 지어버렸다. 여러분, 또 정말 우리 후 20년 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책을 써낸 누군가도요.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났을 때 이런 오해로 누구랑 나는 혼자서도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굳이 왜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이렇게 치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훗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 책에서도 로버트 기요사키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도 어딘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어떠한 근원이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 짓고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는데 훗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나서 첫 번째 가장 매력을 느꼈던 건 75페이지 중간쯤에 파란 글씨 옆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는 동안 나는 혼자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되게 돕는 방법을 찾는다는 관점에 강하게 매료되었다.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충분히 돈을 벌고 충분히 성공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누군가를 성공시켜주는 이 원리, 내가 해보고 나니 이게 아주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고방식만 바꾸면 됐고, 그래서 교육회사 차려가지고 정말 재정교육도 해주게 되고,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책도 내서 정말 어떠한 캐시플로우에 대한 어떤 이런 게임부터 시작해서 정말 당신들 빨리 사고를 바꿔야 된다. 사분면을 옮겨야 된다.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결국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또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또 뭔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이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부자가 된다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사랑해요. 이 로버트 본인이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우리 그 메나테크 큰 행사,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 큰 행사에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좋은 기업에 가서 이렇게 강연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강연료를 이렇게 막 어떤 데는 강연료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제가 메나테크 시작하고 2년 정도 후에 그 행사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당신들이 이 시작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거고, 미국에 정말 엄청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정말 더불어 서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간까지 막 오버하면서 그렇게 강연을 해주고 가셨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75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해주지만 뒤에 76페이지에 본인의 친구였던 빌이라고 하는 친구가 부동산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은 아무리 부동산의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한테 성공했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줘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7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게다가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이 중요하고요. 또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당장 어떠한 나의 소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배도 부르고 등도 따셔져서 이런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은 돈을 많이 버는 어떠한 부자들을 봤을 때에도요. 뭔가 굉장히 어떠한 삶의 그 가치관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멋있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돈이 엄청 더 많은데 1,000억대 있고 막 이런데도요. 정말 닮고 싶지 않다. 또는 또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관심, 어떠한 이 매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이, 내 어떠한 사업의 구조가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이끄는 어떠한 매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MBA 마지막 날 강의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한다병에 걸린 로버트 기요사키가 20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만났을 때 본인도 그랬듯이 다한다병에 걸린 겸손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 잘난 맛에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7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나중에는 일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리더들도 만나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내 비즈니스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친절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전문가다운 사람으로 꼽아도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이 저는 이 부분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20년을 사업을 했고 또 성공했는데 그러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은 다 똑똑하고 친절하고 영적이고 막 저도 아직은 다 이거에 다 포함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러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변화하려고 하는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비즈니스는 돈이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배우려는 성장하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또 내가 리더로서 어떠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친절하고 또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윤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오래 유지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그
건축가였던 친구가 어느 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건축가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데 그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그 건축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건물이 오래 유지되도록 지키는,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8페이지에 맨 아래에 이렇게 얘기해. 오랫동안 존속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였던 존 플레밍도 뭐예요? 실용적 설계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도 실용적 설계와 기능적 구조물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그동안에 만약에 접했다면, 내가 한 줄 해줄게. 내가 밑에 사람 달아줄게. 추도 아닌데, 그쵸? 그 표현 방법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나오거든요. 진짜 공짜로 네가 뭐 얼마만 투자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너는 노력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유혹의 말에 의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 안에도 공짜를 바라고 내 안에도 뭔가 사기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 노력하지 않고 나도 뭔가 돈 벌 수 있다라는 말에 공짜의 어떠한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구조에 들어가는 유혹이, 현혹이 되는 거거든요. 사기에 잘 당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어떠한 마인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오랜 리더들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한국에도 30년 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하시는 그런 빅 리더들,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한결같은 어떠한 그런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들을 보면 제가 아는 몇몇 리더분들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짜 그 어떤 대기업의 기업가들 그 이상의, 왜, 대기업 기업가들도 제가 이제 최근에 아는 셀트리온 우리 송도에 있잖아요. 그 기업가가 몇 조, 진짜 우린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진짜 부를 축적을 했지만 막상 그 안에 함께 일했던, 함께 그 셀트리온을 만들고 또 함께 그 대기업이 되는 데까지 만들었던 대부분 어떠한 기업들, 이런 분들의 임원들이요. 적어도 반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이 회사 창립 멤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30년, 40년을 대기업에 내가 일을 했지만, 어떤 회사라도, 그래서, 남동공단에 제가 아는 이제 같이 골프 쳤던 저희 남편의 그 형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골프 맨날 나오다가 어느 날, 못 나오시고 요즘 바빠지셨다고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진짜 모든 거를 다 맡겼던 책임자가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오픈을 했다라는 거. 나쁜 놈의 새끼, 막,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월급 주고 내가 데리고 있었고 노하우를 가르쳐 줬는데 나가서, 새로 차렸다고 막 엄청나게 욕을 해요. 저는 속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본인이 미국에, 애들 다, 1년에 1억, 2억 투자해서 미국에 유학 보낼 때 그 책임자한테 적어도 어디 국제학교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떠한 인컴들, 충분한 것들을 만약에 나눠줬다면 본인이 1년, 한 달에 1억 벌 때 그들한테 적어도, 정말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개런티 해줬다면 그분이 나갔겠냐고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개런티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구 밑에서만 있어서는 나는 평생 내 자식 유학 못 보낼 것 같으니까 나가서 용기를 내서 나간 걸 대부분의 오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욕을 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바로바로 따라오잖아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회사에, 메아테크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어느 정도 직급에 되면 1,000만 원을 번다고 분명히 강의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이명진 씨랑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 직급에, 이렇게 유자격은 아니지만 원타임, 이렇게 직급의 첫 달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급에 그 정도 1,0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그 달에 이왕이면 그래 시골에 있는 어머님 정수기도 놔드리고 또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 정수기가 있거든요. 시골에 정수기도 놔드리고 1,000만 원 들어온다니. 그래서 또 뭐 냄비도 한 세트 더 선물해 드리고 이랬는데요. 절반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소득이.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녹록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고분고분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스폰서들한테 가서 제가 따진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게 시간이 돼서 누적이 됐을 때 사이드의 매출이 또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소득이.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메나테크 비즈니스 처음 진행할 때요. 보상 플랜을 이명진 씨랑 저랑 사업 설명 구조를 만들 때 무조건 최저소득부터 얘기해라. 최저소득부터 저희 이명진 씨가요. 동그라미 하나하나 다 그리면서 유자백 150점으로 ED 됐을 때, 그 다음에 GED 됐을 때 이걸요 밤새 전지를 놓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소득을 다 계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의 최저 소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이제 보상이 스마트 보상 이런 거 나오면서 요즘 어때요? 거의 최저 소득의 2배 소득을 받잖아요. PD도 요즘 300만 원대가 없어요, 요즘. 거의 대부분이 400, 500대의 PD가 나오고요. 브론즈 PD도요, 저희 최저 소득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600, 700 아마 되어져 있는데 요즘 브론즈 PD들 원타임 되시는 분들 보면은요, 거의 800, 900, 1000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어쩌면 정말 롱런하는, 정말 진실되게 뭔가를, 처음부터 과장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도요, 정말 롱런하는 그런 리더들은 정말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파트너 한 명 한 명에게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렇게 모아진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그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를 때 어떤 구조를 골라야 되는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남자를, 연애를 많이 해본, 이렇게, 어렸을 때 날라리들이 결혼 진짜 잘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남자, 저 남자 딱 만나고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시집 제일 잘 가. 근데 정말 순진해가지고, 막 뒤늦게 만나가지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그 기준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떠한 나의 기준이. 그래서 왜 공부 잘하고 예쁜 애들이요. 진짜 나쁜 남자 만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어떠한 자기만의 기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택에도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나의 어떠한 기준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점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험 업계도요, 여러분. 처음에 보험 아줌마들이 막 보험 그냥 지점장님이 암보험 팔으라면 암보험 팔고, 교육보험 팔으라면 교육보험 팔고, 저축성 뭐 하면 저축성 팔고, 이러던 시대에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외국계 프로덴셜이라던가 이런 외국계 보험이 들어오면서 FC라고 하는 정말 이제 재정을 설계해주는 설계의 개념으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했던 이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죠 그거를 약관 그걸 뭐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증권 분석해 준다라는 어떠한 명분하에 다 이제 막 갈아엎는 거예요. 기존에 좋은 보험도 막 다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갈아엎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시장도 어느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옛날에는 증권 내가 분석해 줄게 이러면 너무 고맙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다 갈아엎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구조가 됐어요? 이제 정말 좋은 수익 구조에 좋은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이제 회사를 아예 팀을 옮겨버리는 이런 돈을 받고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요 똑똑해져서 더 소득이 나고 더 수익이 나고 내 팀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으로 이제 뭉텅이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처럼 내가 그냥 여기 있었으니까 그냥 끝까지 이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아 보상 구조가 여기는 나하고 안 맞네. 여기 시스템이 더 이상 안 되네. 그러면 그런 리더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뭐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돈 주고 막 옮기고 막 이러거든요. 최고 리더들에게만 막 돈을 줘요. 저희도 그런 유혹을 받았었어요. 너네들 빚 다 갚아주고 그럴 테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조직 이렇게 메나테크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드니 특허 소송 이거 못 이겨.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직들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1년, 2년 해보면, 아, 이렇게 돈을 받고 옮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또 옮겨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떠한 회사를 선택할 때도요. 이제 정말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똑똑해질 수밖에 없고 어디가 뿌리가 정말 정확한지. 그래서 앞부분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본다면 아주 중요한 우리 5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투자돼야 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그렇다고 반드시 혼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랬지만 말이다. 사실 내가 소개할 21세기형 비즈니스 장점 중 하나는 당신을 대신해 사업의 모든 기초공사가 미리 되어 있다는 점, 더불어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험 많은 리더들이 안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21세기 비즈니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이렇게 미리 기초공사가 다 되어 있는, 기초공사는 결국 뭐겠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말은 시스템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가보면, 막상 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없는 경우들 많고요. 요즘 뭐 온라인으로 우리는 뭐 온라인으로 다 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허상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실망하고 나오는 경우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튼튼하게 기초공사가 되어져 있는 교육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내 위에 바로 위에 스폰서는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인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나를 도와줘도 그분들에게도 뭔가 돌아가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보상 플랜도 거기에 맞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사업가적인 사고방식과 더불어 내가 열심히, 무작정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기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도 얘기해주지만 82페이지 마지막 한 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워렌 버핏과 리처드 브랜슨은 무척이나 상이한 삶을 사는 인물이다.
버핏은 오마하에 살고 있으며 픽업 트럭을 운전하곤 한다. 반면 브레스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개인 소유의 섬에 살면서 전용 비행기를 탄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둘은 모두 억만장자이고 극도로 실용주의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워렌 버핏의 어떠한 투자, 어떤 그 전략,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장기적으로 정말 우량주의 이렇게 우직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그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은 없지만 정말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 21세기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이 부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그 기준. 그래서 점점 제가 이명희사람한테 맨날 그래요. 아 진짜 우리도 빨리 책을 써서 이런 본질을 좀 빨리 세상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유희성 사장님이 요즘 맨날 술만 드시면 항상 빨리 책 좀 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세상이 금방 이제 이렇게 알아볼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더 제대로 본질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또 성공하는 그러한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더 큰 파워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작심삼일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내일부터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자산을 얘기해 주니까요. 내일 아침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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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